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독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죠. 바로 의학생리학. 그때 클리닉 때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혈압은, 그치, 혈압. 한 번씩 혈압 잰 적 있죠, 그쵸? 혈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심장 박출량과 말초혈관 저항의 곱의 비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심장 박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고, 그죠? 그 다음 말초혈관 저항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말초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장이 우리가 두근한다는 거는 바로 뭡니까? 한번 짧게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이제 심장이 박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박출량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1분 동안 심장이 두근 하면서 이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야. 그럼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호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호수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호수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말초혈관 저항은 뭐냐면 혈액이 이렇게 심장에서 나와서 흐르게 되면은 크게 동맥과 정맥은 흐르지만 동맥과 정맥이 이제 이런 데서 작은 모세혈관까지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들을 지나갈 때 이 혈관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알겠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협심증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증 얘기할 때 보면은 막 콜레스테롤이 뭡니까? 혈관에 쌓여가지고 길을 좁게 만들어서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하잖아. 그치? 즉, 바로 뭐다?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흘러, 못 흘러. 그치? 못 흐르게 되니까 압력은 더욱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우리가 도로를 생각하면 돼. 큰 도로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좁아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차들이 막히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차들이 여기서 막혀있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바로 뭐다? 압력이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심장 박출량은 다시 또 어떻게 구한다? 바로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지며, 그쵸? 자, 이때 1회당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혈압의 개념부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혈압은 바로 뭐다? 개념. 저 혈압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의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혈압은 자, 요런 데 수학 공식을 써야 되겠죠. 바로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죠? 무엇에? 심장 박출량 곱하기 말초 혈관 저항에 비례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심장 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량이고, 이것은 다시 무엇으로 구할 수 있다? 바로 1회당 심장 박출량 곱하기 분당
심박수.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그 뭡니까? 보통 이제 1분에 한 62회에서 한 72회 요 정도 사이로 이제 심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나가는 양의 그 횟수만 곱해주면은 전체 1분 동안 박출량을 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심장 박출량은 또 역시 바로 뭐다? 이때 1회당 심장 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혈액량과 그 다음에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에 대해서 바로 혈압을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체내 액체의 총량인 체액량이, 그쵸?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혈압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쵸? 즉, 혈압을 변화하는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콩팥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콩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는가.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그렇죠? 바로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어떻게?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을 하는데, 반면에 분자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여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지워도 되겠지?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우리가 그림을 이해를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혈관이고 여기에 이제 사구체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이때 바로 뭐다? 분자의 크기가 큰 혈구나 단백질은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혈류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구, 다음에 단백질, 얘네들은 혈류를 통해서 그냥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분자 크기가 작은 뭡니까? 물과 나트륨은 어떻게? 사구체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나트륨은 바로 사구체가 흡수를 한다는 거죠. 요걸 사구체라 했을 때, 그치? 그리고 이 흡수된 물과 나트륨은 다시 어디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혈과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소변 배출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몸 안에 남아있는 액체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나가는 양이 적어지니까 늘어나겠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혈압이 하강할 때는 어떻게? 그렇죠? 바로 만약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물과 나트륨의 흡수량을 줄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세뇨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바로 뭐다? 체액량은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혈압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기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걸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혈압의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콩팥에 의한 혈압 조절이 있는데, 자, 다시 다음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는 거. 그러면 콩팥에서 조절하는 방식이 몇 개다? 그렇지, 2개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렇지, 바로 체액량을 통한 조절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단계에 따르면 첫 번째,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이, 그치? 혈액은 사구체에 의해 여과가 된다는 거죠. 그쵸? 이때 바로 뭐다?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 크기가 큰 편에 속하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다? 사구체 막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반면에 물과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얘는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구체 막을 통과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고 이를 통해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이때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콩팥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바로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소변 배설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액량은 증가하게 되어 혈압이 상승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문단을 봅시다.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바로 뭐다?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이게 그러면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재흡수란 바로 뭐다? 여기서 재흡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요거 지워도 되지? 다 적었죠? 그렇죠? 즉 쉽게 말하면은 그림으로 우리가 역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원래 이게 혈관이 있고 여기에 사구체가 있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과 나트륨이, 그렇죠? 사구체막을 통과하게 되고 이것이 세뇨관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뇨관도 이제 그림을 그립시다. 그러면 요것이 흡수를 해가지고 어디로? 그렇지? 조그마한 세뇨관으로, 요게 세뇨관으로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뭡니까? 이 이동을 할 때 이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것이 이제 바로 뭐다? 모세혈관이고, 이 중에서 바로 뭐다? 이 물과 나트륨의 일부가 다시 한번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재흡수 과정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재흡수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 그래도 남은 게 어떻게 소변으로 배출되고 재흡수된 거는 다시 우리 체내를 돌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그렇죠? 바로 자, 첫 번째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전에는 바로 뭐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RAAS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또 중요한 말이니까 네모로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혈압이 하강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감지하게 되면 레닌의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레닌은 안지오텐신 E 형성이 되도록 지금 뭡니까?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안지오텐신 2가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읒 안지오텐신 2는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를 시킨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알도스테론은 어떻게 한다?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분 재흡수도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읒은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분 재흡수도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즘 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복잡한 요소에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함으로써 안지오텐신2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여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 상승에 관여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안지오텐신 확장 물질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다? 미음 다시 1번이 되는 거야. 미음 과정에서 첨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말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를 해버리는 거야. 혈관 확장 물질이니까 당연히 하는 역할이 뭐겠어? 그렇지. 혈관이 확장하면 혈압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근데 얘를 분해시켜버려. 그럼 얘가 혈관을 확장시킵니까? 못 시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안지오텐신2는 어디 있었다? 여기서 보면 그렇죠? 시읒에 있었잖아. T2가 돼서 시읒에서 여기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비읍-1로 봐도 되고 시읒-1로 봐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시읒-1번으로 봅시다. 그래서 안지오텐신2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는 거야. 혈관 근육이 수축하니까 혈관의 그 뭡니까?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역시 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가 바로 재흡수 과정에서의 조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재흡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다시 이동하는 걸 재흡수 과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자,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 이때 바로 뭐다? RAAS 호르몬 체계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혈압이 하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바로 뭡니까? 압력 수용기. 얘는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압력을 감지하는 거야. 알겠지? 뭐 휴대폰으로 치면 약간 자이로 센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가 바로 뭐다? 수용기가 혈압 하강을 감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뭐다? 레닌의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 과정에서 바로 뭐다? 레닌이 이제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레닌은 바로 안지오텐신 이를 형성을 시킨다는 거죠. 이를 형성을 시킨다는 거지, 그렇지? 다시 이때 미움, 그렇죠? 바로 안지오텐신 일은 어떻게?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 분해가 되면서 바로 뭐다? 바로 안지오텐신 2가, 그렇죠? 형성이 되게 되고, 이 안지오텐신 2는 그렇죠? 바로 뭐다? 안지오텐신 2는 바로 뭐다? 알도스테론 합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다시 알도스테론은 바로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어떻게 체내 염분 농도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를 통해서 뭡니까? 수분 재흡수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러면 이로 인해서 체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거를 이제 이 과정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가 하는 역할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 과정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변환 효소는 브라키딘, 즉 혈관 확장 물질인데 이 브라키딘을 분해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바로 뭐다? 혈관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게 만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또 역시 마찬가지 안지오텐신 2가 하는 역할은 알도스테론을 분해하기도 하지만 합성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역할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평활근
이거는 바로 혈관 근육이라는 거죠. 이 평혈근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수축하니까 당연히 이로 인해서 역시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정리한 요거는 사실은 체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뭐다? 말초, 그렇죠? 혈관 저항성을 높이는 방법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체액량을 증가하는 방법이고 얘는 말초혈관 저항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류가 사실 따로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물질들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액량 조절에도 역할을 하지만 말초혈관 저항성을 높이는 거에서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혈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심박 박출량 곱하기 뭡니까? 말초혈관 저항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늘어나더라도 뭡니까? 혈압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체액량이 증가시키는 이 앞부분의 내용은 바로 뭐다? 심장 박출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파란색으로 정리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말초혈관 저항성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한 것인데 어쨌든 두 개의 방법 중에 하나만 쓰더라도 결과적으로 다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상승시키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 아까 우리가 법을 할 때도 뭡니까? 어느 범위까지는 뭡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법이 적용되지만 또 다른 그 다음 범위에서는 바로 뭡니까?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향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글을 이해할 때는 정확하게 얘가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가를 제대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반사 역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혈압을 조절하는 기관이 첫 번째가 콩팥이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두 번째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에 의한 신경반사에 의해서 혈압이 조절되는 방식을 이제 또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도 역시 보면 첫 번째 혈압이 하강을 하면은 뭡니까? 동맥벽에 위치하는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하는 거야. 똑같은 압력 수용기지만 얘는 위치가 달라. 얘는 어디에 있다? 동맥벽에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압력을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뇌가 압력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알고 어떻게?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만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떻게?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그러면 교감신경계에 발달해서 신경전달 물질인 카테콜아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 신경전달 물질은 어떻게?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해당 기관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작용하는 게 두 군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혈관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혈관을 수축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혈압은 상승하게 되잖아. 그치?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심장에 작용하면 바로 뭐다? 심박수와 심장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바로 뭐다? 심박 박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역시 혈압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알면은 혈관을 수축시킨 거는 말초혈관 저항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심장에 작용하는 거는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또 구분을 해서 보면은 더욱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네 번째. 그래서 반면에 이제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가? 반대 경우가 되는 거죠. 자,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이해하기 쉽게. 상승을 하면 어떻게? 자, 압력 수용기, 이것도 역시 동맥벽에 있죠. 압력 수용기에서 전달된 신호에 따라서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앞에서 흥분시키는 건, 운동주체를 흥분시켰고, 이때는 억제를 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뭐야? 이때는 교감신경이 흥분했는데, 반면에 이 경우는 어떻게?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에 따라서 어떻게? 세 번째. 부교감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때는 심장에 작용만 해서 혈압을 하강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교감, 부교감, 신경계에 의한 조절을 정리를 해보면, 그쵸? 자, 첫 번째로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은, 그쵸? 바로 압력 수용기. 얘는 대신에 콩팥이 아닌 동맥벽에 위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기에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감지를 하게 되면 바로 뭐다?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때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보려면 좀 나눠서 보는 게 좀 낫겠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혈압 하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세 번째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러면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번째 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고, 이때 바로 뭐다? 카테코라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카테코라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로 혈관에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반면에 심장에 작용을 하면은, 그렇죠? 얘는 뭡니까? 심박수, 그 다음에 심장 근육 수축력을, 그렇죠?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말초 혈관 저항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심박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요 과정은 둘 다 동일하게 다섯 번째 이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나치게 이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 이어서 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순환이니까, 그치? 순환을 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면 어떻게? 다시 역시 뭡니까? 그렇죠? 압력 수용기. 역시 얘도 동맥벽에 있는 친구인데, 수용기가 감지를 한 다음에 얘가 뇌로 신호를 전달을 하고, 이 과정까지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혈관 운동 중추가 이때는 오히려 억제가 되는 거야. 흥분이 아니라. 그렇지? 억제가 되게 되고, 이러면 바로 뭐다? 부교감 신경이 흥분을 해서 바로 뭐다?
여기서는 아세틸 콜린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심장에만 작용을 하는 거야. 작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작용을 해서 저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에 작용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역시 얘도 바로 뭐다? 심박 박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만 혈압을 떨어뜨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계와 콩팥의 작용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이때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렇죠? 이때 바로 뭐다? 카테코라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가 콩팥에 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콩팥에 작용을 하게 되면 바로 뭐다? 레닌의 분비가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레닌은 바로 뭡니까? 그 앞에 있었던 안지오텐신 1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안지오텐신 1이 다시 또 어떻게? 뭡니까? 변환 요소에 대해서 분해가 돼서 안지오텐신 2가 되고, 이게 아세틸콜린을 또 증가시켜가지고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과정이 이제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한 안지오텐신 2는 카테코라민 분비를 또 촉진시킨다라는 거. 역시 또 마찬가지 뭡니까? 안지오텐신 2는 반대로 얘한테 뭡니까? 안지오텐신 2는 얘한테 다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쵸?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물과, 아까 정리했듯이 물과 나트륨이 흡수가 되게 되고, 그렇죠? 자, 이때 이 물과 나트륨이 세뇨관으로 이동을 해서 이를 통해 배출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의 내용을 살짝 올려서 보게 되면은 이제 재흡수 과정은 일어날 때, 그렇지? 이거는 두 번째 재흡수 과정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 바로 뭐다? 그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하강하면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뭡니까? 이거를 감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은 압력 수용기, 얘는 콩팥에 있는 애인데 얘가 감지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때 레닌이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증가를 하게 되면 바로 안지오텐신 1이 증가를 하게 되고,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변환, 그렇죠? 효소가 어떻게 얘를 분해시켜서 안지오텐신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지오텐신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또 안지오텐신 2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알도스테론, 그렇죠?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를 하는 거죠. 합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 수분 재흡수도 증가를 하게 돼서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 혈압이
상승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이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때 또 중간에 바로 뭐다? 그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였다? 그렇죠? 바로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한다는 거지. 그렇지? 얘가 또 하는 역할이 브라디키닌, 바로 혈관 확장 물질을 분해하고, 그 다음 안지오텐신 2가 또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평활근을 수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평활근을 수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혈압이 가고 감지하게 되면 바로 뭐다? 동맥벽에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게 동맥이라고 쳤을 때, 그렇지? 자, 동맥벽에서 압력, 수용기, 얘는 동맥벽에 있는 건데 얘가 감지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자, 얘는 또 올려놓고 봐야 되겠죠? 즉 감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 뇌의 신호는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바로 뭐다? 이때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 이때 바로 뭐다? 카테콜아민이 분비된다는 거죠. 분비가 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원래는 바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카테콜아민이 분비가 되면서 바로 뭐다? 분비가 되면서 얘가 혈관에 작용을 하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반면에 심장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또 뭡니까? 바로 그렇죠. 심박수, 그다음에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카테콜아민이 다시 또 어디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레닌의 분비에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뭐다? 알지오텐신 같은 텐신2는 바로 뭐다? 카테콜아민 분비를, 텐신2는 역시 또 역으로 카테콜아민의 분비에도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원래는 동맥과 콩팥에서 각자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개도 역시 서로 뭡니까? 그 내용을 전달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만 이해를 하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서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방금처럼 이렇게 번호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한 것 중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오늘 한 거 좀 복습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과제 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까?